자, 여러분, 1교시차를 끝내고 2교시차를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차에 대한 개념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학기 때는 75분을 그냥 풀로 했는데, 사실은, 한 번 엔진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노하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바꿔서 이번에는, 1교시, 2교시, 3교시 25분씩 끊어서 이제 녹화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수업을 듣기도 좀 불편함이 좀 덜할 것 같기도 하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변형을 했습니다. 2교시차 때는 이제 VR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개요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R에 대한 개념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포인트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원포인트라고 하면 우리가 영화를 찍거나 또 사진을 찍거나 이거는 프레임 하나 안에다가 이제 관객들이 원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냥 접목을 시켰단 말이죠. 접목을 시켜서 그 접목시킨 그 항목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수업에 대한 화면에 대한 개념이 접목시킨 것이 360도는 아니에요. 우리 일상과 똑같이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앉은 자리에서 상하, 좌우 다 살펴보세요. 이 VR이라는 카메라가 그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 시점, 나라는 주관적인 이 시점에서 좌우, 상하를 다 볼 수 있는 거를 그대로 카메라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일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 그런 차원이 되는 거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VR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연구는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3D도 마찬가지고, VR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하면 크지 않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VR에 대한 컨텐츠 개념을 한번 간단하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십시다. VR은 영상 콘텐츠의 개념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기에는 내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제한적인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너무 많다, 제한적인 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360도 화면은 우리의 일상과 다를 게 없다,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촬영하는 스텝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180도 법칙 안에 들어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찍혀지는 우리의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여타 영상 제작의 경우에는 180도의 기준에서 안에서만 작성이 되어서 찍혀지고 그것도 선택된 프레임으로 제한적이라는 건데 이거를 VR은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상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 이 VR이 나와서 시도할 때는 굉장한 발명 개념의 접근으로도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야, 어떻게 136대를 볼 수가 있을까? 뉴메리 형제가 영화를 처음 만들어서 개봉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어떻게 저게 사람이 움직이는 사진이 활동 사진이라고 했죠? 어떻게 그러지? 다 놀랐어요. 엄청 놀라가지고 그 적응은 당간 10년 동안은 영화라는 매체를 달기 전에는 그냥 활동 사진이었어요. 사진이 움직여 그냥. 그러다 보니까 기록용으로 사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냥 기록용으로만 사용했다가 이제 아르떼 같은 형태의 경우에 예술과의 접목을 담으면서 그 다음에 그리피스나 아인슈타인 같은 이 천재 과학 내지는 예술가들이 이 영화라는 매체라는 부분들을 이제
영화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들을 했죠. 교차 편집, 클로우샷. 사실 클로우샷, 교차 편집 이런 것들이 360도의 VR하고는 상반되는 논리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연극은 180도 법칙에 의해서 180도 무대를 한 반대의 관객에 반대되는 180도의 무대를 바라보고 그 경계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VR은 그 경계 라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지. 그동안에 우리가 100년, 200년 내지는 1000년까지 무대를 바라보고 180도의 의미에 적용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360도의 컨텐츠 적용이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던 항목들이야. 그래서 영화의 연출이나 스토리텔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감정 몰입감의 제공은 신비스러움 내지는 발명의 일각에서에 대한 접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획기적인 건 영화나 드라마는 감독과 작가가 초이스한 선택된 화면과 프레임의 관객들이 바라봐야 되는데 VR은 그걸 안 하고 프리하게 풀어놨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돼요.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감정이입에 대한 포인트는 집중력이거든요. 근데 집중이 분산시켜놨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VR 영화들이 요즘에 종종이 나오긴 한데 스토리텔링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VR이 갖고 있는 이 영상 콘텐츠의 개념에서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그런 항목들이 여러분 분류가 봤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접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이제 VR 컨텐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개념. 어떤 형태의 유형이냐, 대체 뭐냐. VR 컨텐츠의 배경이 뭐냐. 사실은 VR이라는 개념에는 1950년부터 이미 등장해서 VR 기술들이 학술이나 연구 분야에서 계속 연구되었던 건 마찬가지예요. 3D의 입체 영상의 경우도 1968년에 이미 개발이 돼서 연구를 계속 했었던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못 됐고 계속 연구만 가지고 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떤 계기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에 일반적인 것들과의 매칭이 좀 덜 됐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3D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라는 영화가 엄청난 몰입감의 컴퓨터 그래픽의 3D의 효과를 사운드 트랙의 영향력을 받아서 전 세계를 선풍적인 돌풍을 끌어들였어요. 그때 당시 때 3D가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근데 지금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세요. 3D가 다시 또 콘텐츠로서의 자리를 갖고 산업적 측면인데 일적 측면에 접근이 됩니까? 아직도 또 주춤하잖아요. VR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조금 적응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1950년대 여러분 아시죠? 1950년대에 학술적인 논문에 의해서 계속 입증되고 몰입감 증대에 가능성이 있고 이걸 우리 그래서 VR, 비주얼 리얼리티 다시 말해서 현실감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과 똑같거든. 3D도 현실과 똑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금은 3D VR이 나오고 있어요. 3D 카메라의 입체를 적용시킨 VR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좀 또 찍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VR이 물리적으로 몰입감을 강요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감정적인 몰입감. 그리고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R의 포인트는 이 원 포인트야. 내가 주체가 될 거야. 내가 주체라는 의미는 뭐냐면 관객 1인이 주체가 된다는 개념이죠. 그걸 바라보는 모든 1000명이면 10,000명이면 10,000,000명인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의 주변이 조성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몰입감이나 현실감은 정말 리얼리거죠. 그래서 VR이 한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봅시다. VR 영상이 대체 뭘까? 어디에 좀 사용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VR 영상이 어디? 지금은 VR의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상에서 적용시키기에는 굉장히 아직도 괴리감들이 있기 때문에 권망지만 그 의료기관이나 군사나 교육의 경우에는 VR의 적용이 아주 용이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의료나 군사, 교육.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 분야의 확장 개념으로 다뤄야만 VR 영상은 VR 콘텐츠로서의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의료나 군사나 교육의 경우는 콘텐츠의 접근이라기보다는 발명품이나 기계에 대한 접근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의 개념의 접근이라는 거죠. 도구의 개념. 근데 영화는 도구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카메라가 주가 아니라 영상이가 주가 아니라 그 컨텐츠의 주가 포인트가 맞춰지는데 VR은 아직도 그 컨텐츠의 포인트라기보다는 기계적인 매체, 컨텐츠를 전달하는 전달 매개체의 경우만 존재한다는 개념의 접근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VR 영상을 이제 플랫폼 형식의 유형으로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적용시켜주고 있는 HMD 같은 VR 기기를 적용시켜서 화면의 영상을 2D 영상으로 360도 감소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적용시키기도 있긴 해요. 접목시켜갖고 늘려지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지만 이제 VR의 영상에 대한 개념은 360도를 감상할 수 있다. 그 시점과 입체감이 수시로 관객의 의지에 의해서 바뀌어진다. 뭐 이런 차원의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 돕니다. 어떤 얘기가 되냐면 VR에 대한 개념의 접근이 VR에 대한 접근이 과연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텔링들을 이어가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180도 VR이 요즘에 나오거든요. 어떤 개념의 접근이냐면 360도가 되다 보니까 원포인트 찍을 수가 없거든요. 나머지 이 반대쪽의 포인트는 힘든 거야. 적용하기가. 촬영할 때도 360도 돌아가니까 스텝이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이 VR의 시연을 좀 보여주긴 하겠지만, 이제 지금이 아니라 몇 주 뒤에. 촬영할 때도, 지금은 아주 좋아졌죠, 과거에. 그, 그 카메라의 IT 기술을 이용해서 카메라의 위치 설정 이외에 숨어서 모니터를 핸드폰으로 적용시켜서 촬영하고 편집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해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접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모든 환경에 대한 포인트는 누가 정해줘야 되나? 사전에 다 만들어줘야 돼요. 자, 왼쪽에는 남녀가 싸우고 있다. 오른쪽의 남녀들은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다. 전방에는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상황 설정을 한 포인트 정해주는 게 아니라 다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슛! 컷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풀 리얼리즘 진행이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과연 스토리텔링이 이어갈까? 이게 이제 이 VR의
강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고민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선치로 나온 게 180도 VR인 거죠. 반만 VR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드라마tur기가 용이하게 움직여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만 무대, 그러니까 이제 연극 무대처럼 반만 적용시켜주는 거야. 연극 무대나 VR의 차이점은 연극 무대는 180도의 전체를 다 본다는 거거든요. 180도 법칙이 180도 법칙이야. 180도 VR과 똑같은 부분이 연극 무대예요. 연극 무대도 보십시다. 주연 두 사람이 가운데 서 있고 조연들이 양쪽 저 뒤 배경에 서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관객들 중에서도 물론 주인공이 대사를 치니까 몰입감이 돼서 그쪽을 쳐다보겠죠. 근데 다 볼 수는 하겠지만 나는 주인공 보고 싶지 않아. 저 뒤에 있는 상등 보초를 보고 싶어. 왜? 내 친구니까. 그럼 그 친구만 보는 거예요. VR이 그게 VR이거든요. 그런 개념의 접근이다. 그런 마인드에 VR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VR은 의료, 군사, 또 박물관 같은 뭐 교육, 비주얼 이런 개념에서 VR들이 많이 적용되죠. 효과적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효과적이냐? IT가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먼 거리에서 VR을 보고 실시간으로 내가 초이스하면서 좌우상하 그 주변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컨텐츠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VR은 기계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계. 그냥 단순한 기계야. 컨텐츠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VR 컨텐츠거든, 컨텐츠. 그럼 컨텐츠가 과연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에 녹아나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요. 이 VR의 개념이죠. AR든 VR, 가상현실에 대한 개념을 증강현실로 발전시켜주는 거예요.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그 장소에 가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거기에 존재하잖아. AR은 뭐죠? 가상 증강현실이에요. 그 안에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를 더 플러스 알파에서 집어넣는 거를 증강현실 AR이라고. 그래서 AR이 적용 범위는 또 게임 이런 거에 많이 적용되죠. 게임에서 맞죠. AR. 그럼 MR은 또 뭐냐? 여러분들도 MR, VR 설명하면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MR은 혼용 믹스 리얼리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용시켜버리는 거예요. AR은 VR 현우의 접근이면서 그 안에 증강현실에 대한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그 여타의 똑같은 유사한 캐릭터들을 내지는 주변 환경들을 증강시켜주는 증강현실인데 MR은 혼용의 경우는 AR과 VR, 현실과 가상을 아예 적응시킨, 합쳐버린 거야, 합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체로 형성이 되는 거지. 근데 만져보면은 허상이야. 존재하는 건 옆에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MR의 형태인데, 아직까지 MR까지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뭐 10년, 100년 지나면 더 강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의 기술은 사실 그 부분이 약한 거는 사실이다. 자, 그렇다면, 자, 봅시다. 지금 이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 그림은, VR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개념도요. 이렇게, VR을 차량 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촬영 보고, 찍고, 원형으로 시켜요. 그 다음에, 180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고, 컴퓨터 그래픽도 형성시키고, AR을 적용시켜서, VR처럼 이 사람이 기기를 바라보거나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감상하는 개념의 접근이 VR의 개념인데, 그래서 요즘에 VR의 개념은 어디다 적용이 많이 되냐면 게임에서 많이 적용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VR과 AR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AR을 우리는 함부로 적용을 못 시켜요. 그의 이유는, 함부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내지는 3D 마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술이 우리 과에서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MR에 적용시키는 부분들은 우리는 아직 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영역 지금 현재 타이틀이 VR, AI라는데 AI는 영역을 못 건드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는 있긴 하겠지만, 자, 이번에 2교시 차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VR의 개념과 설명을 하고, 3시간, 3교시 차 때는 VR을 촬영했던 것들을 한번 보여줄게요. 한 10분짜리 정도 되는 걸 한번 쭉 보면서 내가 클릭을 시킬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느껴보세요. 지금은 내가 이론적 측면이 접근이고, 3교시 때는 찍어놓은 우리 학교 홍보 영상 중에 VR로 촬영했던, 내가 촬영해서 편집해서 유튜브에 좀 실현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보여줄게요. 한번 보세요. 보면서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촬영이 됐고, 어떻게 VR이 재현되는지를 설명해 줄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개념에 대한 VR의 적용도는, 기기적 측면의 접근이라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기적 측면의 접근. 그러니까 아직까지 VR 영상 콘텐츠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많이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VR이라는 콘텐츠를 지원해서 만든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물론 장편은 없고 단단편으로 이용해서 만든 장편 영화 나온다고는 하는데 애매한 거죠. 아직까지 이 VR이 영화의 프레임을 넘어서, 그러니까 영화의 개념을 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어떻게 되지? 그리고 과연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서 사용할 거야? 요즘에 최근에 영화제를 할 때 되면 영화제 안에서 VR 세션들이 가끔씩 생겨요. 많이 발전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극장 개념의 접근이 아니니까 공간을 제공해줘요. 그 공간 안에서 고글을 쓰고 보는 거죠. 아니면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보고 설정하는 거죠. 모니터를 보면은 분산이 되니까 고글을 쓰고 기기를 보는 뷰어를 다 가리면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더 실감이 강화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기계를 써야 되고 봐야 되고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보급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3교시 할 때 한번 제가 시연해서 보여야 될 항목들이 왜 가능한지, 왜 이렇게 실현이 되는지를 한번 느껴볼 것 같다는 생각이 한번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VR이 1950년도부터 학문적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왔던 것이 이제 와서 50년이 지난 이제 와서 50년이 아니고 60년, 70년이군요. 70년이 이제 와서 3D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한 이유는 IT와의 접목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 IT에 대한 접목은 지금까지도 컨텐츠로서의 존재 가치는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미술관의 관련이나 군사, 아까 말했던 의료 같은 분야에서는 이 VR이라는 항목이 기기로서 그 활용 가치가 좋다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특히 VR 콘텐츠라고 얘기하는 면은 대부분 다 박물관 내지는 관공서 홍보 영상 정도에서 그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콘텐츠로 제공되는, 그것도 일반 콘텐츠의 내용과 제한적이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주변이 완성이 되더라도 그 똑같은 완성이 됐던 이 똑같은 환경 안에서 달리 표현되거든요. 근데 VR은 달리 표현을 못해. 똑같아야만 돼. 기계야, 기계.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VR을 공부하고 VR을 여러분들이 적용시키는 거 아주
미래의 세계에 있어서 컨텐츠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를 먼저 선점한다면 여러분들은 전문가로서의 그 가능성을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2교시차 때는 이 VR에 대한 개념과 산업과 느낌의 개념을 설명했어요. 3교시차 바로 이어서 3교시차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VR을 촬영했던 VR 콘텐츠를 한번 보면서 지금 작용되는 거는 학교 홍보 영상이에요. 우리 학교 홍보 영상을 보면서 시연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교시차 다시 볼게요.